안녕하세요. 공학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특강 웹앱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진행할 양혜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 분야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특강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성여대 컴공을 졸업을 했고 현재 하나금융그룹사의 하나금융 TI에 재직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PPT 화면은 제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했죠. 전 대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IT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턴이랑 IT 동아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그리고 다양한 수상 경험과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들을 통해서 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현재 취업에 성공해서 개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와서 마냥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들도 챙겨가면서 노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자기소개가 길었죠? 바로 제 특강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특강은 웹앱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웹앱 서비스는 웹앱이 IT이기 때문에 IT 서비스겠죠? 그럼 여기서 IT 서비스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IT 서비스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아는 쿠팡,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그 예인데요. 이러한 웹앱에서 저희는 편의를 제공받고 있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넷플릭스는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도 쉽게 배달을 시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배포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탄생하는 것이죠. 각각의 세부 사항들은 뒷장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서비스 기획을 해야겠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로 배달의 민족 서비스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평소에 음식을 사러 가기 귀찮은데? 라고 느낄 때가 많았었죠. 배달해주는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나? 라고도 생각하기도 했고, 누군가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고, 원하는 음식을 편리하게 찾아서 배달을 받고 싶은 필요함을 느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해결 방안으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탄생을 했죠. 음식점과 고객을 배달로 통해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통해서 음식 주문 배달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기획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서비스를 누가 사용할 것이고 이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서비스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시 필요합니다. 배달의 민족 사용자는 1인 가구, 대학생, 직장인, 자취생 등의 20, 30대 사용자들과 음식점 사장들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획부터 개발까지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어떤 업무를 할 것이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일정 없이 한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도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한까지 함께 달리면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WBS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줄 건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바로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이 요구사항 정의서는 나중에 디자인 개발에서 필요하게 되는데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구성할지 정하게 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작성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의 기능들은 배민원, 배달, 포장, B마트, 간편식 등 간편식 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음식 검색, 주문 결제들도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정의하려면 막연하게 글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바로 요구사항 정의서죠. 이 배달원이라는 기능을 위해서는 빠르게 한 지만 배달할 수 있는 음식점을 표시해주는 목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목록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진과 같이 보시면 음식점 대표 사진, 음식점 이름, 음식점 평점, 배달 시간, 최소 주문 금액, 배달 팁 금액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목록을 어떤 순으로 보여줄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게 작성한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이 제품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제품 설계는 IA와 와이프레임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IA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의 목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기능의 화면으로 보여지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죠. 배달의 민족 앱을 들어가게 되면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고 홈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홈화면에는 배민원, B마트, 포장 등이 보여지죠. 이러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IA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게 되는데 각 화면에 필요한 항목, 구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획자가 그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리는 화면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죠. 흔히 뼈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적으면서 많은 내용이 있었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길더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획이 끝나게 되면 디자인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먼저 디자인 컨셉을 정의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와 어울리는 컨셉을 정의한 다음 화면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유머스러움과 친근함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만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 배민만의 폰트를 사용하고 친근한 멘트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컨셉과 어울리는 색을 정의하고 화면에 들어갈 폰트 크기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대표 컬러들로는 민트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흰색과 검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버튼들 모양들을 대표적으로 디자인에 통일성을 주는 게 바로 이 디자인 시스템이죠. 이렇게 기초적인 작업을 한 다음 기획 단계에서 그린 와이어 프레임을 참고하여 화면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바로 GUI 디자인이죠. 요구사항 정의서와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디자이너가 각 항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정하고 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보이는 화면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GUI 디자인이에요. 이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은 대표적으로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GUI를 디자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 항목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개발 단계로 왔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백엔드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로 나뉘게 됩니다. 백엔드 개발은 뒤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를 가공하여 프론트엔드에게 적절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개발입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데이터, 주문 데이터, 음식점 데이터 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혹시 데이터베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데이터를 요리조리 잘 가공하여 각 화면에 맞는 데이터를 프론트엔드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API 문서예요. 이 API 문서는 어떤 URL을 요청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줄지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이 문서를 통해서 통신 규약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인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은 디자인에서 작업한 GUI를 보고 개발 언어로 동일하게 개발하는 것이 프론트엔드 개발의 역할이에요. 팀 백지의 화면에서 디자인 화면과 똑같은 구성과 색, 멘트들을 HTML과 JS, CSS 등의 개발 언어로 실제 웹앱을 개발을 구현하는 것이죠. 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프론트엔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피그마에서 작업한 이 GUI 화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홈 화면인데요. 이 홈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멘트들이 있죠. 이 이미지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미지랑 어디에 둬야 될지랑 이 멘트들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거는 현재 HTML 언어이고요. 해당 div 태그 안에 이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었고, 그리고 여기서 div 태그 안에 보시면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여기서 멘트가 쓰져 있죠. 그 위에도 여기 밑에 범죄 현황 요소를 다양한 부족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PL 태그를 통해서 지금 보러 가기 하는 버튼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것을 토대로 이제 서비스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된 서비스를 웹사이트면 URL 접속 시 웹사이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앱이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실제 앱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웹이나 앱을 사용할 때 오류가 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일 정기 점검을 하죠. 정기 점검하는 이유가 이 장애가 났는지 확인하는 거고, 장애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서버 용량을 확인하는 등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로그 파일은 오류가 난 부분을 볼 수 있는 파일인데요. 그리고 서버 용량은 왜 체크하냐면 용량이 꽉 차게 된다면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겠죠. 이러한 이유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사항 반영은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난 부분이 있으면은 요청이 올 것이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배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뉘어서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죠? 저희 컴퓨터 공학에서는 개발 단계를 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개발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개발자로 진로를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진로를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와서도 관련 동아리도 많이 해보고
컴퓨터 공학 이외에도 다른 활동도 많이 해보면서 자기와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를 선택했다고 해서 꼭 거기로 취업해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도 뭐 컴퓨터 공학에 나왔지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또 대학교 와서는 전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에는 많은 교육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웹앱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에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